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성신여자대학교 윤진표 교수입니다. 오늘은 우선 제가 최근에 다시 제2판을 낸 제 책을 소개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고 하는 이 책을 저는 2016년도에 초판을 발간을 했고요. 지난달 저는 제2판을 확장시켜서 개역 개정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이 책 소개는 제가 평생 동안 동남아시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해온 모든 것들을 이 책 한 권 속에 다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의 지리, 사회문화, 역사, 환경 문제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동남아시아의 정치는 물론이고요. 경제 상황, 또 동남아시아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관계 문제, 마지막으로는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 해서 총 8개 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500페이지가 넘는 그런 책이 만들어졌는데요. 저로서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이 책 속에 다 한번 쏟아내 보려고 노력을 한 최종적인 결과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한번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지난달에 나온 현대 동남아의 이해 제2판은 동남아시아를 이해하시고 또 아시려고 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아주 좋은 자료가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과 함께 이 책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자 했었던 것 또는 정리했던 것들을 제가 찬찬히 하나씩 풀어내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계시는 분들은 이 현대 동남아의 이해 제 책을 또한 가지고서 보시고 동남아시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오늘 처음 현대 동남아의 이해라는 저의 책을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는 한 2개의 주제를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2 지역이 있거든요. 하나가 남중국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또 하나가 메콩강이라는 대륙부를 관통해서 흐르는 매우 큰 강이 있어요. 아마 들여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남중국해와 메콩강의 문제를 가지고 2차례에 걸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남중국해에서부터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남중국해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이름 자체는 남중국해니까 동남아시아의 가운데 있는 그런 큰 바다인데, 중국의 남쪽 바다, 또 베트남으로 보면 동쪽 바다, 필리핀의 서쪽,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로 보면 북쪽 바다, 이렇게 여러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 바다가 바로 남중국해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남중국해는요, 영어는 물론 사우스 차이나 씨라는 것이 공식적인 명칭으로 쓰입니다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요, 남중국해라고 안 불러요. 이거 베트남으로 보면 동쪽에 있죠? 동해입니다. 필리핀 사람으로 보면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해입니다. 그래서 필리핀 사람한테는 서해고 베트남 사람들한테는 동해예요. 이 정도로다가 여러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그 바다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왜 이 남중국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해졌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이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작은 섬들 또는 환초지대 또는 사고지대, 이런 것들을 놓고 벌이고 있는 소위 영유권 다툼이거든요. 이것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다, 이런 오랜 역사적인 분쟁이 결국 지금 영유권 다툼으로 되어 있고, 이 영유권 문제와 함께 남중국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국제 통상 또는 국제 해상 수송로로서의 기능이 있어요. 이 남중국해는요, 인도양에서부터 말라카 해협을 지나서 그 다음에 싱가포르를 돌아 나와서 바로 남중국해로 진입을 하게 되고, 그것이 쭉 올라오면은 바로 우리 한국, 중국, 일본, 나아가서는 더 북태평양 지역까지 다 연결을 하는 활 모양으로 이어진 동남아시아의 해로의 중앙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바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닷길은요, 모든 나라들이 하나의 생명성처럼 여기는 그러한 바닷길이에요. 거의 우리나라 원유 수입의 90%는 바로 이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를 통해서 중동으로부터 들어오고 있고요. 또한 이 남중국해에는요, 그 자체적으로다가 또한 땅 밑에 엄청나게 많은 원유와
그다음에 천연가스를 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보고예요. 예, 자원의 보고고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남중국해는요,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해상 수송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에즈운하 있으시죠? 수에즈운하를 통과하는 해상 그 선박들의 3배, 그 다음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들의 2배의 물동량이 이 말라카 해역과 그 다음에 남중국해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많은 상선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바다가 바로 남중국해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남중국해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자원이 또한 있고요. 또한 그 밑에는 원유라든지 천연가스도 계속해서 나고 있고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작은 섬들, 이 남중국해에는 이렇게 굉장히 큰 섬이 있다기보다는요, 사람이 살만한 섬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소위 해양법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은 작은 밀물과 썰물에도 드러나는 작은 그런 환초지대라든지 산호초라든지 또는 그런 그런 어떤 해사 구조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일대 를 자기네 영해 내지는 경제적인 그런 그 배타적 경제구역으로 선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 개념으로 이 남중국해를 지금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남중국해가 이렇게 복잡하고도 그 다음에 자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보고인데 왜 남중국해가 지금은 분쟁이라고 하는 정말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상황으로까지 그렇게 언론에도 많이 등장을 하고 주목을 받을까요? 결국 이 지역에서의 자기의 패권을 주장하려고 하는 중국의 욕심에서부터 저는 비롯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여러 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는 6개가 있어요. 중국, 그 다음에 대만도 여기서 사람이 살고 있는 가장 큰 섬을 또한 대만을 하나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이렇게 해서 6개 나라가 각각의 지역에 있는 어느 지역의 작은 섬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중국이 영유권을 선포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이 지역이 자기네들이 관할하거나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놓는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이게 바로 구단선입니다. 구단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중국해의 베트남 자기네 그 남쪽 중국과 그 다음에 특히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금 필리핀 이쪽으로 해가지고요 9개의 선을 이렇게 찍었어요. 그어놓고 그 선을 연결하게 되면 결국 남중국해 영역이 전부 다 자기네들 그 안은 전부 다 자기네 것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중국의 구단선 주장입니다. 이 구단선 주장에 의해서 남중국해는 거의 다 자기네들의 영해로 중국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에는요 2016년도에 필리핀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헤이그에 있는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 누구 말이 맞느냐? 누구 말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국제상설재판소에 제기를 했고 2016년도에 국제상설재판소에서는 중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라고 중국의 패소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국제상설재판소에 필리핀이 이 문제를 갖고 간 거에 조차에 대해서도 인정을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그만큼 남중국해문은 지금도 중국의 이러한 구단선 주장, 그 다음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 나라들의 영유권 문제 이것이 얽혀 있으면서 지금 남중국해는 미국과 중국의 두 패권 국가들이 충돌을 하는 상황까지 지금도 계속 이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 지역에요 2013년도 이후에 남중국해 7곳에 약 3,000에이커 이상의 인공섬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인공섬이라고 하는 것은 환초라든지 사고 지역 같은 데는 얕은 그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예 콘크리트 벽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넓은 땅을 만든 다음에 자기네들의 부대를 여기에 아예 상주를 시키는 것이죠. 반공포 부대라든지 대함정 미사일 부대라든지 아예 어떤 그
소중대 병력 이상의 병력들을 인공섬에다가 배치를 시키고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이 지역을 중국의 맨 아래에 있는 섬이 또 하이난 섬인데 하이난 섬에는 이 남중국해를 다루는 그런 지역 해군 사령부까지 만들어 놓고 중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한 함정들을 수시로 파견을 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자기네들의 영유권을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쪽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미국이 내놓는 핵심적인 개념은 이렇게 남중국해 같이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나라들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러한 복잡한 해역에 대해서는 국제해양법 회의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죠. 항행의 자유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미국도 중국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거의 맞불을 놓는 수준의 강력한 무력 시위를 이 지역에서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항공모함, 주력 항공모함 두 척, 니미츠호라든지 로널드 레이건호를 이 남중국해 안으로다가 투사시키면서 중국의 무력 시위를 무력화하는 쪽으로 미국의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26일은요, 중국이 또한 이렇게 남중국해로 진입을 한 미국 해군의 무력 시위에 대해서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미사일, 예를 들어 둥펑 26이라든지 둥펑 21 같은 이러한 대함 장거리 미사일들이죠.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고요. 또한 전략 핵 잠수함에서 G랑 EA라고 하는 이러한 미사일을 발사하는 또한 그런 대응하는 무력 시위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벌이고 있는 매우 긴박한 또 언제 어디서든지 그러한 무력적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 같지 않은 그야말로 국제적인 긴장 상황이 이 남중국해 해상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 26일 날 미국 국무부하고 상무부가요, 남중국해에 이런 군사기지를 건설을 하는데 참여를 했었던 중국 기업들이 있는데 이 중국 기업들과 또 그 경영진들을 아예 제재 리스트를 만들어서 제재를 부과하는 조치까지 했습니다. 과연 남중국해 문제가 이렇게 두 강대국의 무력적인 시위와 그러한 아슬아슬한 충돌 상황까지 가는 상황이 거의 매달 반복해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남중국해를 바라보는 모든 주변 나라들, 동남아 나라들은 물론이고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익적인 측면에서 예외일 수가 없죠. 매우 중요한 이슈로서 남중국해 문제는 등장을 했습니다. 남중국해를 지역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중국해의 섬들은요, 이 파라셀 군도라고 하는 영어로는 파라셀 군도고요. 그 다음에 중국말로는 서사 군도라고 하는데 이 시사 군도, 요거는 베트남 앞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7, 8개의 섬과 환초지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여기를 1974년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일 때까지는 베트남의 섬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중국이 베트남 전쟁 한창일 적에 이 서사군도를 완전히 중국이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 지금까지 중국은 여기를 서사군도를 내놓지 않고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가지고 있고요. 결국 그래서 베트남과 중국은 이 서사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중국해의 또 대부분의 섬들과 환초들이 모여 있는 곳은 말레이시아 쪽, 동말레이시아 앞쪽에 있는 스프레틀리 아일랜드라고 영어로 불리는데 이게 바로 남사군도, 난사군도죠. 이 난사군도 지역에는 말씀드렸던 대만이라든지 또 중국은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한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필리핀까지 6개 나라가 모두 각각 일부의 섬들과 환초지대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가장 복잡하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러한 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라셀 군도라든지 그 다음에 스프레리 군도라고 하는 이러한 군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남중국해가 이러한 자원의 문제, 그 다음에 항행의 문제, 이런 통행의 문제, 이러한 것들이 바다 위, 아래, 바다 아래 해가지고서 다 복잡하게 다층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 바로 남중국해이고 이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또한 가장 위험한 그러한 분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남중국해 문제는 왜냐하면 이어서 이 바다이기 때문에 올라오게 되면 동중국해가 있고 또 중국해 아래쪽에 우리 제주도의 아래쪽에 이어도가 있죠. 또한 대만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일본과 중국 간에 첨예하게 대결하고 있는 거기는 이제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인데요. 예, 소위 센카쿠 아일랜드지요. 센카쿠 열도. 이런 센카쿠 열도가 또한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동중국해 지역에서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영유권 분쟁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바다는 이렇게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또 우리의 남해 이렇게 해가지고서 연결돼 있으면서 여러 가지 국가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문제가 결국 평화적으로 해결이 되고 또 서로 간의 항해와 이런 것들 자유라든지 이런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가 확립되거나 제도적으로 이것이 정착되기 전까지는 남중국해 문제는 동중국해 문제와 우리나라까지 동북아시아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매우 중요한 서로 간의 국가 이익과 그다음에 지역의 안보 문제가 집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남중국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